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에스티팜 주주님들 이 에스티팜 같은 경우 금일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스몰모션 이 블록버스터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이 하반기 외형 성장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좀 암시를 하겠죠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블록버스터 신약을 받은 이 공급사는 과연 누구일지, 그리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 좀 기대가 되고 앞으로의 성장성 우리가 크게 눈여겨볼 수는 있지만, 다만 이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. 것처럼 이제 에스팜 홈페이지에 오늘 딱 이렇게 이슈가 등장했습니다. 에스팜 이 스몰모션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 의약품의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,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. 보시는 것처럼 이번 공급사 선정은 생물보안법의 영향이 한 항체 의약품과 원리고를 넘어서 이제 스몰모션 그리고 모노머 그리고 mRNA 원료 등으로 이 확장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 공급사 선정으로 인해서 CDMO 분야에서도 제도약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, 제가 이 저번 영상에서 이 에스팜 이 하반기 외형 성장 이제 시작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, 좀 내용이 기니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번 영상 간단하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과연 이 블록버스터 공급사가 과연 누구냐,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제 2분기 IR에서 이 블록버스터 저분자 신약 원료 공급 논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지사였죠. 이 지사가 어디냐? 바로 길리어드 빅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일단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, 그 이유가 길리어드 같은 경우 이 에스티팜의 최대 거래처이자 이 에스티팜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받으면서 이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길리어드와 굉장히 끈끈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어디까지나 좀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네, 단정 짓는 거 아닙니다. 참고용입니다.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이 에스팜이 올리고로도 5년 만에 2천억 매출을 획보를 했고,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만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좀 열렸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길리어드 같은 경우 2023년 매출이 118억 달러가 나왔습니다. 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. 하나로 약 16조인데 현재 이 길리어드 같은 경우 2분기 매출 또한 보시는 것처럼 69.1억 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 5% 상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이 길리어드라고 제가 추측하는 이유가, 이 길리어드 같은 경우 중국 여러 곳에 이 생산 기지를 구축을 했습니다. 하나 둘씩 이렇게 생산 기지를 구축했는데 이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,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굉장히 필요한데, 현재 이 중국의 우시가 올리고 AIP를 미국에 10%가량 공급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. 현재 중국하고 연관성도 굉장히 끈끈하고 중국의 생산 기지도 있는 만큼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현재 중국과의 이런 교류를 끝내고 에디팜하고 추가적으로 이 매출처가 확대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예상하는 거죠. 현재 이 11월 달까지 좀 아직 대선 전까지 재료가 남아 있고, 이 생물보안법 그리고 하원의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자 현재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딱 집어치우고 이 에디팜에 좀 함께 협력을 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길리어드의 최근 이 매출도 굉장히 좋고, 또 최근 미국 약제 체인인 이 펜더 앤서레어와 그리고 성인 원발성 이 담증성 담감염 치료제인 이 리블데질 관련해서 유통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. 현재 이 FDA의 리블데질을 가속 승인한 지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을 이루어내가고 있고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길리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, 현재 이 에스팜의 최근 이 혈액암 FDA 승인에 관련해서 이 제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. 뭐 다른 이런 제약사들 굉장히 더 중요하지만
현재 이 길리워드와 좀 추측이 난말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도 굉장히 열려 있는 만큼 이 길리워드가 어떤 행보를 또 보이느냐 여기서 또 이슈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ST팜에게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저는 이 걱정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어요. 에스팜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가 되고 저도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외형 성장 이제 시작이고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이슈가 너무너무 많다. 이 올리고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25년, 26년에 갈수록 이 공급 자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근데 이 CB 발행에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1차 같은 경우 7월 25일 날 21만 8,248주가 현재 전환이 됐고 2차 같은 경우 이제 8월 9일 리픽싱으로 13만 9,487주가 감소가 됐지만 아직 남은 잔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. 남은 잔량이 아직 176만 4,770주인 만큼 여기서 또 오버행 우려가 나올 수 있다. 어떤 부분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오비 올라가다가 이 CB 전환이 또 물량에 나오게 될 시 여기서 또 주가가 조정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오버행 우려의 리스크에 따른 주가가 또 조정을 나타냈던 만큼 현재 주가 제가 여기에 대한 저항 라인 강하게 돌파하게 될 시 추가적으로 기대감 얼마든지 붙을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저항 라인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현 시점에서 현재 이 저항 라인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아까 이 ST판 같은 경우 이런 좋은 이슈가 나왔어도 홈페이지가 좀 오류가 생기면서 좀 이제 이렇게 좀 내려갔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찌라시 아니냐, 또 이제 에스팜 우리 속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 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또 사실이다 보니까 현재 이 오류라고 현재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현 시점 이 구간의 저항 라인 강력한 저항의 아이인 만큼 여기서 물량 다시 한 번 더 잘 쏘면서 추가적으로 이 신고 라인 찍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저항 라인이 또 있는 만큼 여기서 또 부딪힐 수가 있어요.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보고 부딪히게 될 경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주의를 하시는 것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세를 하고 있고 이 기간 같은 경우 조금 있다가 좀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수급 방면 강하게 붙으면 좀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B 물량에 있어서 이 오버행 리스크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이 에스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이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분은 이제 6월 19일 시간대였는데 이때도 이제 12전환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지만 이렇게 아직 잘 버텨주는 모습에 있어서 현재 이 에티팜이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더욱 부각이 된다 하면은 또 뭐 이제 이 오버행 우리 리스크가 좀 덜 비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에티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